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외도와 거짓말, 거짓말 심리, 그리고 거짓말 후유증에 대해 다뤄봅니다. 외도 직면 후 외도 피해자들이 울분을 토로하는 것 중에는 배우자의 외도 행위 그 자체도 있지만 외도 발각 후 외도 행위자들이 하는 거짓말도 한몫을 합니다. 이에 외도 발각 후 외도 행위자들이 거짓말하는 심리에 대해 다뤄보고 이런 거짓말이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도 생각해 봅니다. 먼저 거짓말 그 자체에 대한 분석을 해보죠. 우리는 살아가며 선이든 악이든 거짓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당신에게 기분이 어때? 라고 물으면 괜찮아 라고 말하며 가벼운 거짓말을 하죠. 이 정도 거짓말은 누구나 한 번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거짓말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이유에 대해 먼저 알아봅니다. 첫째, 자기 보호를 위해 하는 경우죠. 예를 들면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감추기 위해 혹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짓말은 방어기제의 성격을 갖습니다. 외도의 경우 이런 경우가 많죠. 둘째, 반대로 타인 보호를 위해 하는 경우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진실을 숨기거나 왜곡할 수 있습니다.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와 그로 인해 자신에게 해가 될 경우에도 거짓말을 합니다. 외도의 경우 외도 상간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하는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셋째, 이익 추구의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죠.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함으로써 금전적 이득, 사회적 지위, 명성을 얻는 이득이 있다면 거짓말을 눈도 깜짝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치인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습관적 거짓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이는 병적인 수준에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전문 용어로 작화증, 허담증, 공화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 보면 금방 드러날 사실도 거짓말로 둘러대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많습니다. 외도 행위자들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압력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로는 집단적 압력에 의해 그리고 주변의 기대 때문에 진실을 왜곡하거나 거짓말하는 경우죠. 마지막으로 자아 이미지 유지를 위해 거짓말하는 경우죠. 즉 자신이 가지고 싶은 이미지나 타인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경우입니다. 허언증이 대표적인 경우이고 성격장애 카테고리에서 볼 때 자기애성 성격장애자들이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유형은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의 모습이나 태도를 통해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거짓말 후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모습으로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자신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에 거짓말 이후 심리적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삶의 모습이나 태도에서 드러나죠.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이나 태도, 그리고 표정을 태연하게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짓말 이후 괴로워하거나 술을 자주 마시는 등 내적 갈등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한 사람의 모습과 태도로 분별 가능합니다. 둘째,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은 거짓말을 할 때 시선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는 표정은 속일 수 있어도 눈동자가 말하는 것은 속이기 어렵기 때문이죠. 아울러 거짓말하는 가운데 양심의 가책 혹은 내적 갈등을 완화시키고자 손톱을 물어뜯거나 얼굴 부위를 자주 만지거나 입술이 떨거나 손을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등 비언어적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죠. 셋째, 기억의 왜곡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속적인 거짓말, 반복적인 거짓말은 언젠가 퍼즐이 맞지 않는 현상도 벌어지지만 거짓말하는 사람도 참과 거짓을 혼동함으로 인해 같은 이야기에 대한 왜곡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에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죠. 횡설수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어떤 순간에 말하더라도 변하지 않지만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로 덮다 보니 나중에는 참과 거짓이 뒤섞이기도 하고 결국 왜곡 현상과 모순적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거짓말에 대해 구별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말의 속도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내적으로 이런저런 궁리를 해야 하기에 말의 속도가 빨라지거나 반대로 늦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평소와 다른 말의 속도를 유지한다면 이는 참과 거짓에서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법까지 다루었는데요. 이제 오늘의 본론이었던 외도와 거짓말을 다루겠습니다. 외도 발각 후 외도 행위자들은 거짓말을 잘 합니다. 그것도 우발적인 거짓말보다 습관적인 거짓말, 반복적인 거짓말을 고의적으로 하죠. 외도 피해자 입장에서 외도 물증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외도 행위자의 주장에 대해 팩트 체크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 외도와 직면한 부분은 참과 거짓 갈등에 빠지게 되는데요. 심증으로는 외도 행위자의 거짓을 강하게 느끼지만 막상 물증이 없다 보니 부부 갈등은 지속되죠. 이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물증 유무를 떠나 외도가 발각되었다면 외도 행위자는 자신의 외도 행위를 인정하고 외도 피해자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야 외도 직면 후 추가적 상처가 발생하지 않고 차후 외도 문제 해결과 수습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외도 행위자는 자신을 방어하고 싶은 마음에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는 행위를 반복하는데요. 이미 외도로 인해 상처를 받은 외도 피해자는 외도 행위자의 거짓말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맛보죠. 그리고 외도 행위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외도 직면 후 있었던 거짓말 퍼레이드 때문에 외도 피해자는 외도 행위자를 불신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 후유증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죠. 따라서 외도가 발각되었다면 외도 행위자는 자신의 진정성과 진실성을 보여주기 위해 적어도 거짓말로 둘러대거나 적반하장의 태도로 외도 피해자를 몰고 가면 안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외도 직면 후 자백보다 중요한 것은 고백이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혹 외도 피해자가 외도 내용에 대해 묻는다면 이건 역시 고백을 통해 참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부부일수록 외도의 상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외도 극복의 길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그 반대라면 외도 극복의 길은 요원하죠. 거짓말은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큰 해악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 부메랑은 스스로에게 되돌아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뢰를 상실하는 것이죠. 특히 노년 외도의 경우 그동안 성실히 살아왔던 삶에 대해 부정과 부인을 당할 수 있는데요. 한순간의 위기를 모면코자 거짓말을 일삼는다면 이는 미숙한 모습이자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거짓말을 하는 외도 행위자들에게 그 의도에 대해 물어보면 외도 피해자가 상처받을까봐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외도 피해자를 배려하는 듯한 표현 같지만 현실은 외도 피해자를 기망하는 것입니다. 혹 참말을 해서 부부 사이에 더 갈등과 위기가 올 것 같다면 주변의 전문가 도움을 받으며 진실과 진정을 보여주는 기회를 만드세요.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은 침묵과 회피, 그리고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과 진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